어, 지난 수요일 날에 이렇게 스님들을 모시고 같이 통도사 밑에 가가지고 옷을 맞췄어요. 가사 장삼하고 동방 바지하고 이렇게 뭐 거의 풀세트로 맞췄는데요. 저는 뭐 그냥 얼마 안 할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별로 기대 안 했거든. 기대가 아니라 뭐 그냥 했거든요. 근데 가격을 부른 거 보니까 내가 이탈리아에 무슨 장인한테 왔나 하면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갑다 정말. 와, 야 이거 장난이 아닌데. 가사장삼 정말 비싸구나. 승복도 야 비싸구나. 뭐 면도 뭐 이렇게 뭐 제일 모직이 어쩌고 제일 좋은 면이라 하더라고 원단이. 뭐 그거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 원단이. 뭐 그런데 그게 아닌가. 예. 제가 이렇게 옷을 내 거는 빼야 되나? 스님들 2명만 해야겠다. 내 거는 빼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사실 저한테는 옷이 여러 벌 있어요. 그런데도 스님들하고 하니까 나도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왕에 커플로 야 우리 3명 같이 똑같은 거 입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가지고 그런 욕심으로 하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옷들을 얼마나 많이 옷장에 보면 옷이 정말 많죠. 그런데도 또 사고 그러죠. 한 번씩 옷을 정리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박스로 이제 내놓을 때도 있고. 그런데 옷을 어떻게 정리하죠? 버리나요? 재활용 수거하는 데다 버리죠, 그죠? 재활용이 될까요, 그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딱 재활용,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새 거 버리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좋은 거, 재활용하는 데는. 그런데 그게 다 수거가 얼만큼 되려나? 현대인들은, 특히 이제 선진국 사람들은 옷을 추리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새 옷을 다 입고 다니는데요. 그만큼 옷의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소비를 그러면 이제 분해가 잘 돼서 자연으로 제일 환원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수거한 것을 전국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수출을 하거든요. 말이 수출이지 뭐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고 봐야지. 저 아프리카 가나나 방글라데시 같은 데다 수출을 해요. 그럼 거기서도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톤당으로 수출을 하거든요. 크게 몇 톤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럼 거기서 그 짝대기로 사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분류해서 팔 수 있는 건 팔고 버릴 건 버리는데 한 30%는 버린다 하더라고. 우리는 좋은 거 내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입을 수 없는 것도 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모두 다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그 나라는 그러면 이런 이제 헌옷들을 헌옷이나 천들이죠. 이제는 헌옷이 아니야 이제 천이야. 뒹굴러 다니는 천들을 잘 생분해해서 잘 친환경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나라가 안 그렇죠. 그 나라는 더 그런 걸 돌보질 않아요. 그냥 온 나라가 그냥 빨래더미 그냥 그 다 쓰레기가 돼서 그걸 또 불태우기도 해요. 쓰레기 산이 돼서 그걸 막 불태우는데요. 거기서 얼마나 오염물질이 많겠습니까? 뭐 이산화탄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이런 걸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나는 죄 짓고 사는 거 없는데 남 피해 주면서 사는 거 없는데 이렇게 바보 당당하게 살다니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옷을 버리는 거 이 하나도 사실은 자연의 죄를 짓고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어느 생명은 멸종에 이르게 돼요. 하루에 몇 종씩 멸종이 된다고 그러죠. 지구상의 생명체가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 하루에 멸종되는 게 몇 종씩이나 된다고 막 그래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누구 때문에 멸종하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운영을 잘못해서 멸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옷만 해도 그런데 그것도 옷도 플라스틱이 일종이잖아요. 비닐도 플라스틱이고요. 우리는 이제 머그컵 플라스틱 컵만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거의 모든 보이는 게 플라스틱이에요. 보면 이 비닐도 플라스틱, 이 바닥재 이것도 다 플라스틱이고요.
석유에서 나온 옷도 이런 것들 다 플라스틱이에요. 보면 이런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커다란 플라스틱 또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생기는 오염 문제가 심각한데 바다도 이제 그게 제일 심각하죠. 근데 바다에 이제 가장 플라스틱 오염이 가장 심한 것은 우리는 보통 빨대, 뭐 머그컵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 옷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겠죠. 바다에 떠다니는 옷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바다 플라스틱에 그리고 고래들이나 동물들이 죽게 되는 또 다른 큰 원인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그물이에요. 그물이 버려진 그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바다에 떠다니는 바다 밑으로 이렇게 다니는 플라스틱 중에 그물에 대한 오염이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는 생각질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빨대 이것만 생각해서 빨대를 지금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바꿔야 되나? 머그컵 플라스틱으로 바꿔야 되나? 옷도 지금 플라스틱인데 이런 것들도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되는 플라스틱으로 바꿔야 되나? 그런 연구가 빨리 진행돼야 되겠죠. 우리가 옷이 내놓으면 3년 이내에 썩는 그리고 머그컵도 내놓으면 3년 이내에 썩는 심지어 자동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도 3년 이내에 썩는 늦어도 10년 이내에 썩는 그런 플라스틱을 개발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언제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바다에도 많은 플라스틱집이 있지만 가장 바다에 심각한 플라스틱은 그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물은 쓰지 말아야 되나? 그물을 안 쓰면 그물이나 낚싯줄이나 이런 거 안 쓰면 우리가 또 이제 생선이잖아. 우리는 육고기에 대한 이제 불편한 진실을 많이 얘기했죠. 전 세계 사육되는 소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뭐 삼겹살 잘 먹고 이렇게 등심 잘 먹고 그러지만 그걸로 인해서 농촌에 가면 우사 때문에 악취가 날리고 온 지구가 그 똥이나 아니면 동물에서 나오는 그런 이산화탄소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름시름 앓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육식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들었지만 생선은 괜찮나? 생선이 오염됐다 하면 후쿠시마 이것 때문에 오염된 거야. 생선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거 방사능에 오염돼가지고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뭐 미세 플라스틱에 의해서 중금속 오염이 사실 생선이 심각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생선이 그렇게 중금속 오염이 되어 있는 것들은 그물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선을 먹지 말아야 되나? 그물을 없애려면 생선을 먹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먹는 고등어, 갈치, 새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그물로 잡아들이잖아요. 보면 그걸로 인해서 바다가 오염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육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생선도 먹지 말아야 되고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옷이 얼마나 지구를 오염시키는지 알면서도 새 옷을 맞췄다니까. 바보야지. 육고기나 생선이 참 우리 지구를 얼마나 오염시키는지 아는데요. 어쨌든 전 지구적 대책을 세워야 될 때죠. 지금 이제 이렇게 고기를 너무 잘 잡아서 요즘에 기술이 너무 좋아서요. 바다에 이렇게 생명들이 바다의 물고기들이 개체수가 엄청나게 줄고 있어. 너무 잘 잡거든요. 기술이 너무 좋아서 쌍끌이 요선으로 쫙 밀고 가면 그냥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가 이렇게 개체수가 줄면 문제가 뭐냐면 바다에 있는 이제 이렇게 그 플랑크톤들하고 이런 바다의 해충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않아요. 산호 이런 것들은 그거랑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고기가 개체수 주는 거하고 물론 밑에 플라스틱이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그러면 해양이 오염되면 우리가 이제 그 해양 오염 1%라도 되기 시작되면 그 육지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잖아요. 1억 대의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런 그 배기가스 이거에 맞먹는 만큼이나 위험해진다라는 거예요.
바다 해초류, 바닷속에서 이산화탄소 함유하고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나 아니면 해초류에서 뭐 이거를 이산화탄소 포집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분출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그 탄소 저감 fit for 55라고 이런 정책을 쓰고 ESG 평가를 아무리 해대고 그래도 바다가 오염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지구는 더워지게 됩니다. 지구가 더워지게 되면 더워져서 멸종되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우리에게. 우리 지구는 그걸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져가지고 멸종이 되는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그 길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사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없죠.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면 폭우나 가뭄이나 이 기후 환경은 정말 열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3일에 500mm, 600mm, 1000mm 이렇게 오게 되면 울산은 그냥 물바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일이 앞으로도 자주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주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리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해서 우리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뭘 알면 이제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엊그저께 김경수 지사가 이제 2년형을 받았어요. 야, 이거 정말 잘못된 되게 나쁜 사람인가 보다. 선거 조작을 하고 댓글을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렇게 그 뉴스를 보고는 진짜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서 알아보니까 거기 판결문에는 댓글 조작을 한 것은 기소도 되지 않았고 또 뭐 이렇게 선거 이런 것들은 또 관련은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 죄명이 뭐냐면 다음이나 카카오 같은데 해를 끼쳤다. 그런 기업에 해를 끼쳤다라는 죄명을 넣어서 2년형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판결이 되게 괴상하다. 우리가 이제 텔레비나 신문에서 보면 김경수 지사 선거운동을 잘 해가지고 킹크랩을 어쩌고 시연을 어쩌고 했는데 이것도 자세히 뜯어놓고 보면 이 부부 이렇게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겨우 2번 만나고 뭐 이렇게 그것도 그 선거 판사도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 그 선거랑 관계 없다고. 그는 그 2년형을 받은 거는 다음하고 카카오 같은 이런 데 피해를 줬다라는데 가만 보면 이 회사들이 그 당시 그걸로 피해를 받았나? 저는 이제 인터넷 뉴스를 많이 보고 댓글도 자주 뒤져보는데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반정부에 대한 이제 그런 댓글 이제 뭐랄까 의도적 댓글들은 수없이 넘쳐나요. 우리가 모를 때는 이렇구나 정말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알면 분노하게 돼. 야, 언론 정치라는 이 세력들은 정말 우리 민중들을 바보라는 거 아니야? 판사들이나 기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득권이라고 우리 서민들을 지 맘대로 쥐락펴락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저는 이제 이렇게 김경수 지사가 이제 민주당 사람이라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전에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기득권의 의도대로 우리 민중들은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모르면 당하기 십상해요. 우리가 환경에 대한 것도 모르니까 옷을 버리면서 여러분들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들 쓰레기 이렇게 버리면서도 플라스틱 쓰레기 택배 시키면서도 아무런 그 가책이 없고 오히려 좋아해. 택배 받으면 내 택배 받았나. 택배 안에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나마 조금 수긍은 정도는 하죠. 그래도 들으면.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항상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진실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진실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얘기하는 성불하세요.